보니 횡령? 네. 뭐야, 사건 사고 기사에 누가 횡령했대? 싶은데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안세영 작심 폭로, 이유 있었다. 안세영 선수 이번 이 파리 올림픽에서 정말 16년 만에 귀한 금을 땄죠. 근데 이 금을 딴 즐거운 날, 이 경사인 날 오히려 작심 폭로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무릎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었고 다시 한번 경신을 받아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고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약간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좀 국제대회 이제 이런 어떤 글로벌한 이런 기준에 우리 배드민턴 협회도 좀 같이 따라오면 좋겠다. 부당함이 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에 문체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죠. 그리고 진상 파악에 중간 브리핑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실까요? 2023년은 회장과 배드민턴 협회 내 공모사업 추진위원장이 주도하였습니다. 대회 물품을 후원사에서 수의 계약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추가로 후원사로부터 물품을 받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구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후원 물품은 지역 배드민턴 협회로 이미 배분되었습니다. 그중 약 3분의 1이 회장과 동위원장의 지역으로 배분되었습니다. 협회는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만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아울러 횡령 및 배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후원 물품을 받아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배드민턴 협회에 이거를 줬다, 배분을 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마지막 말이 그랬죠. 배임, 횡령 가능성도 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이건 이렇게 되면 이제 범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문체부는 사실 사법당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1차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를 하는 기관이고 그 감사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 행위가 드러났으면은 네. 당연히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그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법당국에서 거기에 그 말하자면 죄목에 걸맞는 또 이제 소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이 배드민턴 협회가 전혀 국민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열망, 부흥, 그다음에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나라 그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 수가 300여만 명으로 추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등록 선수가 2,438명이고 동호인은 19,900명으로 나와 있대요. 전혀 현상 파악이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협회에 있는 분들은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라는 이렇게 대중에게 네. 배드민턴을 보급하고 이것이 다시 국내 체육 엘리트로 순환된 선순환 구조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득권을 유지하고 협회가 좀 배불릴 수 있는 건가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신발 바꿔달라 해도 안 돼. 그건 후원사가 요구하니까 우리 협회가 다 받을 거예요. 그거 안 되고 선수들이 받아야 될 후원사가 돈을 주는 돈을 협회가 받아서 우리가 나눠줄게 하고 나눠주지도 않고 자 이렇게 되면은 협회하고 선수하고 뒤바뀐 거 아닙니까? 협회는 선수단을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선수들이 세계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협회의 목적인데 그렇죠. 협회가 모든 것을 배불리고 자신의 자산 증식을 위한 이게 무슨 영리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뒤가 뒤바뀐 게 결국 오늘날에 이런 큰 비극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드민턴 협회가 기득권에 휩싸여서 그 안에서만 오히려 선수 위에 군림을 했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저희 기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기사 뒤에 후원금 얘기도 지금 나와요. 저희가 아까 들은 얘기는 후원금까지 사실 아니었습니다. 후원 용품을 자신이 임의로 다른 지역에 좀 줬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후원금 규정은 없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도 직접 문체부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과거에는 배드민턴 협회가 받은 후원사 후원금의 20%, 약 72만 불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배분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2021년 6월 이 배분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선수들은 최근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후원사로부터 직접 개인 보너스를 받았으나 현재는 그 보너스를 협회가 일괄 수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후원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죠. 배드민턴 협회가 원래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금의 20%는 선수들한테 주도록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21년 6월에 정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분한 선수들한테 20% 주는 이 조항이 삭제가 됐다. 근데 문제는 삭제가 되는데 이거를 선수단은 모르고 있었더라. 국가대표 선수단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서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게 조항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는 거를 이번에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경호 위원님, 이렇게 되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보너스가 없어졌어?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이런 문제 제기를 했구나라고 되짚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저께 문체부의 저 발표를 보면서 네. 아니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야? 왜? 대한체육회 그리고 산하 각 종목별 협회 재정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4,200억 원이에요. 1년에. 1년에 4,200억의 돈이 예산이 건네지는데 세금이 건네지는데 세금을 통해서 모아진 돈이 건네지는데 문체부가 그거 하나 들여다보지 않나요? 만약에 이번에 안세영 선수가 저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배드민턴 협회의 저런 내부의 문제점을 문체부는 들여다보지 않나요? 감사 안 하나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배드민턴 협회에 지원한 금액이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요. 그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아닙니까? 세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였는가를 짚어봐야죠. 아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협회에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 비슷하게 아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네. 큰 기업이 주된 후원을 맡아서 자기들이 오히려 없는 돈을 끌어다가 쓰는 데도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생활체육협회하고 합쳐져서 엘리트 스포츠 키우는 협회들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냥 바람결에 들리잖아요. 그걸 안세영 선수가 지금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저는 차제에 이 조금 더 얘기가 나가면요. 성악설, 성선설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선한 의지에만 맡겨가지고 그냥 놔두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긴 걸로 생각하고 기회 될 때마다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건지. 그러나 배드민턴 협회를 놓고 보면 후자의 경우가 많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문체부가 조사를 해서 뭔가 곪고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하고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건 좋은데 만시지탄인데 이게 사실 그럼 그동안 골물 동안에는 문체부는 뭐 했느냐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기만 곪고 있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유튜브 댓글로 질문이 막 올라와요. 다른 협회도 비리 나오는 거 아닐까요? 배드민턴만 그럴까요? 다른 곳은요? 라는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협회라고 하는 곳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그걸 서포트하는 기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중간에서 딱 있으면서 후원사로부터는 후원도 받고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재정을 또 받아가지고 그거를 오로지 선수들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량의 이 것들을 이 협회 임원들이 나눠갖고 오히려 선수들로 가야 될 것들을 중간에서 다 자기 지역에 또 갖다 주고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공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민들께서는 결국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 같은 데 나가서 좋은 성과를 내길 바라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잘 지원해 주길 바라지만 중간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화를 안 낼 국민이 있겠습니까? 특히나 안세영 이 선수가 주로 얘기했었던 것은
신발하고 라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발하고 라켓도 결국엔 후원사 이 협찬된 제품을 무조건 사용한다라고 하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 같은 것들도 배드민턴 협회는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바로잡히지 않았지? 아마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고 작심 발언을 했듯이 내가 금메달 딸 때까지 기다렸고 이 시간까지 기다려서 이거를 작심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진짜로 실제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됐을 법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재정이나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그동안 후원사로부터 20% 선수들에게 가야 될 그런 돈도 네. 그 규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선수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그냥 됐던 거 아닙니까? 아마도 많은 협회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거를 차제에 실제로 투명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냥 그때그때 일 터지면 검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보고될 수 있고 국민들도 혹은 적어도 돈을 주는 협회나 이 문체부나 이런 데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포인트만 현미경 들고 지켜볼 게 아니라 아예 전반적인 투명한 시스템을 지금 만드는 게 중요하다. 왜? 이게 배드민턴 협회만 그럴 것 같진 않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협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수사 들어가겠죠. 네, 수사도 들어가고 그리고 다음 기사 볼까요? 배드민턴 국대 선발 방식 손본다. 협회엔 벌금 100억 가능성도. 네, 협회는 벌금을 100억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이 국장은 보조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기금 부과 등 처분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100억 원이 넘는 벌금이 협회에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송재준 의원님, 이게 100억이 넘는 벌금이 협회에 부과가 되면 협회 돈으로 또 이거를 열심히 또 돈 끌어 모아서 내야 되는 건데 협회 돈이 거기로 가면 선수들은 무슨 돈으로 지원을 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협회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이 뭐 출자해서 낸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엔 세금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세금을 제대로 못 써가지고 또 세금을 갖다 벌금으로 내는 이런 지금 꼴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사실 이제 그 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체육회에다가 수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냐. 근본적으로 선수들을 위한 거겠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나왔던 얘기들을 쭉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들어보니까 선수들한테 같은 경우는 후원금의 뭐 20%를 원래 주게 돼 있었는데 그게 2021년도에 또 이제 뭐 삭제가 됐다라든지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떤 업체나 기업들의 후원을 받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보든지 간에 선수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작 보니까 이거에 대한 후원금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모양새가 지금 나타나다 보니까 원래 이제 그 임원들 같은 경우는 보수가 없습니다. 이 체육회 이제 임원들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마케팅 조약 같은 거를 이제 또 우회를 해가지고 또 이제 수천만 원씩 받아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체육회라고 하는 게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좀 의문을 갖는 것이고 사실 이런 것들을 빨리 좀 해결하고 미리 좀 예방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대정부 질의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까 이제 계속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할 게 아니라 정치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런 어떤 그 썩을 수 있는 부분들, 고여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뭔가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을 국회의원들은 정보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거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재준 위원님,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의원들 다른 거 말고 이런 부분을 곰고 있는 데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저희 여기 기사에 보면 배드민턴 국대 선발 방식 손본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와 있죠. 저희가 지금 뭐 후원 용품,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 선발 방식도 손본다라는 겁니다. 왜? 안세영 선수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 이거 복식팀 짜는데도 좀 문제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손을 본다. 더불어서 안세영 선수가 이 얘기도 했었죠.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 못 뛰는 거 선수한테 야박하지 않습니까? 협회는 모든 걸 다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대회에 국가대표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문체부에서 들여다봤다고 해요. 들어보시죠. 현재 국가대표가 아닌 배드민턴 선수는
최소 5년 이상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남자는 만 28세, 여자는 27세인 경우에만 세계 배드민턴 연맹 승인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합니다. 국내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문체부는 국제대회 출전 제한이 선수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만큼 폐지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네, 알고 보니까 배드민턴만 국가대표가 아니면 국제대회에 나갈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다라는 지금 그런 설명인 거죠. 문체부의 설명. 네. 제목을 보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예요. 안세영 외침 통했다. 배드민턴 비국대 출전 제한 폐지 추진. 네. 안세영 선수 금 따고 얘기했었던 작심 발언 이번에 통했다라는 거죠. 한바탕 좀 파란이 일었다라는 좀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아직 이 시작입니다. 아직 이 문체부의 조사 결과도 중간 브리핑인 거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까지 꼼꼼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나쁜 관행이 사라지고 제2, 제3의 안세영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